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면 방송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비공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거론을 자제하라라고 권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이해찬 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이 코로나19와 추경에 집중할 때를 강조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와 관련한 의원 개개인의 의견 표명은 좀 자제해달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좀 최근 이제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사건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와중에 좀 윤석열 총장 사퇴론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 좀 제기를 한 이야기 같은데요. 특히나 네. 좀 경제위기 극복이나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여권에서 흔드는 듯한 모습이 좀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함구령 내렸다 이런 이야기가 근데 권고입니까? 령이 아니라? 사실 당 대표가 뭐 그래서 명을 한다고 뭐 얘기 이게 있는 건 당규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뭐 법에 뭐 이런 부분도 아닌 거고 2년이잖아요. 네. 총장 임기 2년, 1년 조금 더 아마 1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네. 요새 지금 얘기들이 많긴 해요. 어제 뉴스 보니까 뭐 뉴스에 초점 어제 청와대에서 회의 있었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이 이제 나란히 참석을 해서 몇 자리 건너 앉았다. 네. 뭐 서로 눈길도 주지 않았다. 야, 참 이런 게 이게 사실은 주요 뉴스가 되더라고요. 네. 그 회의가 중요한데 뭐 예컨대 이게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네. 이 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고 네. 주요 인사들이 참석을 해서 이 회의를 했는 게 네. 전혀 보도되지 않고요. 네. 두 사람이 와서 어떻게 눈빛을 교환했고 그 얘기가 좀 보도됐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게 그렇게 주요한 뉴스 내용이 되는지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우리 국민들이 부장검사 한 명 이름, 검사장 이름 왜 외워야 됩니까? 알 필요도 없어요. 네. 장관도 잘 이름도 기억도 안 나고 또 장관도 알 필요도 없는 거고 네. 알면 좋겠지만 네. 근데 지금 검사 한 명의 인사부터 해가지고 뭐 검찰청 법무부 돌아가는 거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가 나온 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제 어제 그 회의에서 이야기한 거는 지난주 이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네.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 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라고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법무부와 검찰에 동시에 서로 협력하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 되는데요. 서로 협력하라. 이 한마디를 가지고 또 언론은 또 해석이 갈리대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해석한 언론이 있는가 하면 네.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줬다라고 또 해석하는 언론도 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검찰청하고 법무부는 상하관계입니다. 네. 모든 국가기관이 다 장관 부서에 다 안에 있는 거죠. 무슨 청도 마찬가지, 외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이게 인권수사 TF팀을 동시에 두 군데서 출범시켰다는 자체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법무부에서 하든지 법무부가 검찰에 이제 내려서 검찰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두 군데 다 우리도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좀 대통령 입장에서는 알겠죠. 대통령 뭐 법도 많이 알고 있고 뭐 변호사 출신인데.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냥 좀 이렇게 별 문제 없이 그냥 얘기 없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누가 손들어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협력하라고는 메시지가 처음 나온 메시지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작년 조국 국면에서도 그러니까 거의 워딩도 똑같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이미 한 바가 있었고 어찌 본다면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서 그냥 이야기한 원론이라고 이제 그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죠? 고전을 보면은 원서보다 그 주석이 더 그 중심이라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럼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필요하게 근데 사실 해석을 하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하고 이제 여당의 대표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메시지를 내다 보니 네. 이 메시지를 엮어서 같은 결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보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좀 그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선 당연히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자꾸 언급이 되고 그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계속되는 건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을 테니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 더 급한 거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코로나19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지금 이 국회를 빨리 여는 문제가 중요한데 윤석열 총장의 이제 거취 문제, 사퇴 문제에 대해서 개개인 의원들이 이제 여러 채널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 메시지가 자꾸 퍼지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 이름 하나 나오면 다 그걸로 기사 나가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또 이야기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자제하는 측면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어제 이제 그 청와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네.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 했는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거 지금 후속 법안 자체가 사실 뭐 예컨대 인사청문회법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공수처장 이제 청문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청문 대상에 그러니까 포함을 시켜야 예. 되니까 그런 네. 어떤 세부적인 법률 다 바꿔야 되는데 공수처법만 지금 통과된 상황이거든요. 네. 할 게 태산인데 예. 지금 원 구성도 안 되고 있고 검찰은 계속적으로 지금 반발하는 모양새거든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검찰 개혁 관련 법안도 중요하지만 경찰 개혁 법안도 그렇죠.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예 손도 못 보고 있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민감용 현 청장이 아마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것으로 네. 알고 있고 지금 후임 인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경찰청 법도 개정을 해서 새 경찰청장을 맞이하면 좋잖아요. 다 바꿔야죠. 바꿀 그러니까. 거는 바꿔야 되고 예. 그래서 뭐 저는 원 구성이 누구 잘못이다 말하기보다는 일단은 필요한 법안들은 제때제때 그 시기에 맞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한번 놓치기 시작하면 그렇죠. 개혁 자체가 늦어지고 네. 사실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 넘어야 되는 게 원 구성인데 네. 지금 이제 아직도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 세계가 끝나는 대로 더불어민주당 사실은 협상 창구죠. 원내 수석 부대표 간의 어떤 그 협의가 이제 그 협상 창구인데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원내 수석 부대표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이제 출입기자단 중에서 일부를 대상으로 오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관련 기사 많이 나왔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차기 대권 주자로 뉴페이스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이 현장에서 나오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 중에서 나올 수는 없다라면서 모두 이 사람이 나왔구나라고 할 만한 사람이 차기 대권 주자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본인의 일화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2001년 당시에 처음으로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람몰이 경선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일각에서 거론되는 약간 미스터 트롯 방식의 경선에 대해서는 공정한 심판관들을 세우기 어렵다라면서 부정적 인식을 보였습니다. 아니 뭐 몇몇 인사들에 대해서 이른바 품평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좀 정리를 해보면요. 야권에서 거론되는 인사들 중 대권 후보군에 누가 포함될 건지 묻는 질문이 나오자 우리 당의 대권 주자가 누가 있냐라면서 정치판 주자는 현재 이낙연 의원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김 위원장은 자기가 생각이 있으면 나오겠지라고 답을 했고요. 또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 황교안 전 대표 등에 대해서는 사람은 착한데 착하다고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앞서 또 이제 19일에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백종원 씨 같은 분은 어떠냐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뭐 머릿속에 누구를 탁 두고 있기보다는 그냥 저는 좀 던지는 얘기가 아닌가. 아니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대선 후보 점지하는 주인공은 아니죠. 근데 본인이 그걸 목표로 삼고 지금 목적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있으니까.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가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봄까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는 아무리 빨라야 내년 여름 돼야 선출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본인이 역할을 하는 겁니까 대선 후보 선출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대선 후보 거기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네. 좀 대권 주자들을 키워놓겠다. 네. 라는 거를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40대 얘기도 나오고 뭐 경제 전문가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지금 고만고만한 그 보수 야권 대권 주자 차기 잠룡야 부리는 사람들은 모두 김종인 위원장의 눈에 들거나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과 각을 세우거나라는 식으로 존재감을 어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김종인 위원장의 뭔가 증을 받으면 대권 주자로 보수 야권 대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약간 모양새가 된 거죠. 거기서 세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요. 네. 변화무쌍한 정치판의 생리를 그 염두에 둘 때 물러나는 비대위원장이
만들어 놓은 대선 후보가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쉽지가 않죠. 사실상 네. 끝까지 예컨대 대선을 관리를 하는 비대위원장 내지 당대표라면 이런 말들이 좀 먹히는데 네. 그냥 계속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 던지는 얘기 같아요. 아무튼 근데 40대 경제 대통령 이야기는 안 나오네요. 뭐 없어졌죠 벌써. 처음에 지금 보면 처음에 그게 막 나와가지고 네.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으로 엄청 각을 세우다가 네. 최근에는 다시 또 조금 각이 좀 줄어서 그 얘기가 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네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요.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홍준표 의원이나 예. 다른 분들은 그 말을 듣는 기분이 어떨까요?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아직 고려도 안 됐어요. 착하다는 얘기도 못 들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눈밖이라는 아예 거잖아요. 눈밖에 난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계속 SNS에 글을 쓰는데 예전 같으면 조금 좀 센 말들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보면 정제된 언어로 네. 아주 논평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뭐 어제 같은 달리 경우에도 보입니다. 오히려 이제 18대 0 다 예. 가져가게 하라라는 식으로 이제 그 얘기는 되게 이야기를 정제된 하고. 얘기고 네. 뭐좀 귀담아 들을 만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 조사에서 보수 야권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홍준표 전 대표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 하니까 좀 본인 입장에서 약간 또 본인 기반이라 생각하고 여유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유튜브로 김마도나님이 김종인 위원장 자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라고 근데 없어요. 질문을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저는요 그냥 제 생각 진짜 개인적 생각인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마도나님이 예. 암만 대입해봐도 아무도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혹시 본인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또 역시 유튜브로 리희정님이 원희룡 지사가 꿈틀꿈틀하던데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는데 원희룡 지사 이야기도 어제 잠깐 하긴 네, 어제 하더라고요. 잠깐 나오긴 네. 했습니다. 질문이 나왔는데 이제 그 최근에 원희룡 지사가 이제 강연에서 이야기를 한 내용을 두고 김종인 지사가 각을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지사 좀 불편해하면서 언론이 만든 거란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본인하고 굉장히 통화도 많이 하면서 잘 아는 사이인데 이렇게 좀 각을 세우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외람되지만 한 말씀만 드리면 대한민국의 어떤 그 다이나믹 코리아 아닙니까? 이런 대한민국의 역동성의 기초에 볼 때 1년 뒤에나 있을 대선 후보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다. 넌센스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엄청 변화무쌍하잖아요. 우리 한 1년 전에 그 지지도 봐도 지금하고 상상도 못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얘기하기 뭐 누구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지금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사실. 때는 그때 가봐야 안다.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처럼 네. 그 이낙연 후보라는 어떤 강력한 그 앞선 주자가 있으면은 조금 이게 분위기가 정리될 수 있는데 보수 야권은 진짜 황교안 전 대표가 물론 무주공산이라서 누가 일단 여기서 찍고 선점을 치고 나가느냐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다들 서로의 존재감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닌가. 또 오늘 원희룡 지사가 김종인 위원장을 만난다라는 뉴스도 있어가지고요. 기본소득 관련해가지고. 기본소득 뭐 토론회가 있나 보네요. 네네. 그 정책 토론에 참석을 해서 같이 그러니까 토론회에 둘 다 참석해서 축사할 예정이라고 분들이 분명 만날 텐데 네. 또 이런 자리들에서도 계속 어떻게든 김종인 위원장 눈에 한 번이라도 도장을 찍기 위한 이런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기본소득 이야기 나왔으니까 세 번째 뉴스가 기본소득 관련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해 주시죠.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을 도 차원에서 독자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도의회에 이제 출석해서 중앙정부의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여의치 않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미래 자원의 일부를 빼 혹독한 위기를 견디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이 경기도 차원의 추가 지급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지급으로 우리 경제가 두 달 남짓 잘 견뎌왔는데 지원금을 거의 다 소진한 다음 달부터는 국민들 사이에서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네. 이 우리 경제와 코로나19가 장기간 영원히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재난지원금에서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달 초에 저희와의 인터뷰에서는 돈 없다고 했는데.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5일이었죠. 이 네.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실험했기 때문에 재원이 제로다. 추가로 드릴 돈이 없다라고 네. 이야기하면서 당장 급한 불을 꺼야 되니 돈을 빌려서라도 수술해야 된다라며 국채 발행을 그때는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좀 여의치 않자 입장을 좀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는 건 맞고 네. 그래서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제 이제 자리에서 김명원 이제 부천 출신의 도 의원인데요. 네. 도가 재정에 추가 여력이 없다면 지방채 발행을 적극 검토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서 발행할 경우에는 원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협의를 통해 발행할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지가 많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일단 지급하겠다. 이런 방침을 표현하고 결국은 얘기는 했지만 정부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결국 도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거든요. 돈도 지금 마땅치 않고 결국 행안부 장관이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에서 좀 더 했으면 뭐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금 경기도에서는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어느 정도 효과 있었던 게 경기도는 입증이 좀 됐어요. 1인당 10만 원. 경기 도민이시죠? 뭐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소고기 사 먹었습니다. 저는 뭐 아 예. 10만 원씩 이제 그거가 입증이 좀 됐다고 아마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소고기 사 드셨어요? 네. 혼자 드셨어요? 가족끼리 먹었죠. 예. 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 5월에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좀 10조 3천억 원 정도의 예산 편성을 필요하다고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단 이번 추경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네. 홍남기 부총리는 계속해서 여러 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다 보니까 정부에서의 이게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결국 경기도가 직접 나서겠다라는 식으로 그렇죠.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정 안 되면 경기도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하는 거. 만약에 실현이 되면 다른 지자체장들에 비해서 본인의 존재감이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이게 잘 먹히게 돼서 그 정부가 받아들여주면 또 좋은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결국 이제 기본소득 논의를 이제 계속 불을 지펴가면서 네. 뭔가 끌고 가겠다. 그다음에 어차피 이제 선점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본인 브랜드를 여기에 얹어가지고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물론 여기를 어떤가 도민들의 어떤 생활 안정이라고 하는 어떤 뭐 기묘한 문제는 논외로 치고 네. 정치적인 이유만 따지자면 아마 그런 측면이 작용을 한 게 아닐까 뭐 예컨대 봐야겠죠. 서울시장 같으면 이제 고용보험 얘기가 하는 거고요. 박원순 시장. 기본소득은 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반발짝 빠르게 이슈를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성공하든 안 하든 네. 정부에 던지고 네. 또 국민들에 던지고 네. 그런 메시지로 좀 보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행동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가? 그거는 이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쉽지 그러니까 않아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독자적으로 하겠다라고 만약에 실행에 들어간다면 이 여파는 상당히 클 수가 있거든요.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행에 들어간다면 정말로 이제 그 어떻게 할 규모도 일단 좀 네.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것이 다른 지자체나 중앙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네.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